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었지만 더는 버틸 수 없어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 제 삶을 다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결정은 제가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지만 그동안 받았던 치욕스러운 시댁의 만행은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남편은 시부모님 밑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째 운영을 하고 있는 족발집이라 주변 맛집으로 꽤 유명한 식당이죠. 주말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손도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회사 일을 끝내고 퇴근하면 집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족발집으로 향해야만 했어요. 남편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편하게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식당으로 와서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피곤할 때 집에서 쉬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과 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노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퇴근했는데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 다음날 쉬는 것도 아니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 신경만 날카로워질 것 같아. 나는 그냥 집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회사 일 끝나고 내가 집으로 가는 거 싫어? 싫은 것보다 앞으로 내가 족발집 물려받아야 하는데 당신도 식당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힘들어도 일 배운다 생각하고 도와주면 되잖아.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일인데 그냥 와서 하면 안 돼? 갑자기 식당 안 나오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족발집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모든 걸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시부모님께서 옆에서 가끔 조언해주고 계시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아내인 제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분명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시부모님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세요. 시장에서 식당 일을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공격적인 멘트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자주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식당에 올 필요 없고 각자 하는 일 그냥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저도 일손을 도와야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남편이 인수받아야 하는 족발집이라 지친 몸 이끌고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퇴근을 했을 때가 아무래도 저녁 식사 시간 타임이라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식당 일에 익숙치 않았던 저는 서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몇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며 뭐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서러웠어요. 남편을 쳐다봐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를 끝내고 주말이 오면 늦잠도 자고 싶고 침대에서 뒹굴고 싶은데 남편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새벽 일찍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죠. 뭐 하는데 꾸물거리냐고 정리해야 할 것들 많으니 빨리 오라고 닥달하십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나가기 싫어서 짜증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전화를 끊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결혼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식당에서 일을 도와야 하고 주말에도 쉬는 시간 없이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면 아마 저는 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그런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었죠. 그러니 그에 대한 배신감은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족발 냄새조차 맡기가 너무 곤욕스러웠습니다. 족발 먹을 때는 몰랐는데 뭐가 그리 할 게 많은 건지 재료 손질부터 해서 주방 청소하고 족발 삶고 식혀야 한다고 진열하면서도 다시 재료 손질하고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서운했던 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무조건 명령조로 시켜 먹기만 했었어요. 청소 다 했니? 그럼 주방에 가서 양파랑 파 좀 다듬고 화장실 청소 좀 하거라. 왜 이리 몸이 굼떠 있는 거야? 하기 싫으니? 이 족발집 이제 너희 준다는데 싫어? 왜 이렇게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거야? 잘 배워놔야 나중에 밥 벌어 먹고 살 거 아니야? 어머님께서 저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신 적 없었잖아요. 저도 따로 회사 일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든지 아세요? 저도 쉬고 싶은데 그래도 남편이 이제 족발집 운영해야 한다니까 참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마음도 이해해주세요. 대단하다 대단해. 인생 아주 편하게 살았구만.
어차피 본격적으로 우리 아들이 족발집 운영하면 너는 일 그만둬야 하는 거야. 배우자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랑 도와주지 않는 거랑 천지 차이다. 하던 일 이제 그만두고 시애미한테 일하는 거 배우도록 해라. 어머님께서 제가 퇴사하고 남편과 함께 족발집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얘기하셨고 어머님의 불만은 남편에게까지 이어졌어요. 저희가 이어받으면 3대째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족발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거기에 쏟는 정성 또한 엄청났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어렵게 취직했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일하는 직원 시키면 안 되냐고요. 거기에서 일하시던 주방 사람들 기본 10년 이상 일하시던 분이세요.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결혼한 배우자인 제가 모든 걸 배우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친정 부모님과도 대화를 해봤어요. 결론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이었죠. 그래도 평생을 함께해야 할 사람인데 너무 싫다고만 얘기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일은 그만두지 않고 일단 하나하나 배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일을 배우겠다고 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같이 퇴근하면 족발집에 출근 도장 찍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는 시점부터 화장실 청소는 일하시는 직원분께서 하게 되었고 저는 오로지 서빙 일을 하면서 거의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주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워낙 고지식하신 시부모님이셔서 그런지 뭐 하나 실수하는 모습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일이 많이 서툰 만큼 좋게 잘 타이르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 지켜보고 계셨다가 실수하는 순간 바로 달려와서 사람 많은 데서 엄청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단기간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일도 손에 붙고 괜찮아질 텐데 모든 걸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정말 힘이 들었어요. 한평생 살면서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리다가 앞치마 두르고 식당 일 하는 게 어디 쉽나요? 몸살 난 적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도 꾀부린다며 찾아오셔서는 회사 출근도 못했는데 족발집 끌고 가셨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화를 낸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몸이 아픈데도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그냥 평생 무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남편과 단판 지으려고 집에 들어온 순간 감정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몸살 난 거 뻔히 알면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나는 결혼한 아내 아니야? 지금 내 몸이 얼마나 힘든지 걱정이 되지도 않나 봐. 나한테 만나달라고 매달릴 땐 언제고 이제 결혼하니까 헌신짝 됐다고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대도 되는 거야? 너희 가족들 모두 내 생각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가게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꽉 차 있잖아. 아까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족발로 당신 머리 내리칠 뻔했어. 알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겠어. 아주 공주 납셨네. 사람이 말이야. 아주 주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뭘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 건데. 물려받으려고 생각했으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나약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 너는 그냥 제자리일 뿐인 거야. 컴퓨터에 앉아서 키보드만 치니까 인생살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나 하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는 있는 여자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아? 이혼하는 거? 지금 그걸로 나 협박하냐? 그냥 도장 찍고 서로 얼굴 안 보면 그만인 거야. 그걸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어. 솔직히 아르바이트 한 사람들도 한두 달 하다 보면 서빙이나 주방일 눈 감고도 하는데 너는 좋아지는 날이 없어. 일을 못해도 이렇게까지 못하는 건 내 인생 처음 봤다.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으니까 이혼하려면 서류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식당에서 일이나 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서류 준비해서 족발집으로 향했습니다. 고민도 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이런 대우받으며 살다 보면 분명 저는 정신병원에 실려갈 것만 같았죠. 남들은 결혼하고 신혼생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퇴근하면 족발집에 들어가 아버님 옆에 붙어서 족발 삶는 거 지켜보며 어머님께서 시키는 잡일이나 하고 있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사람 사는 인생 각자 다르다는 거 인정하지만 이건 뭐 이때다 싶을 정도로 결혼하자마자 쉬지 않고 시켜먹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그렇게 이혼 서류 가지고 족발집에 들어갔고
벌써 시부모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었죠. 재료 다듬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이혼 서류 던지며 도장 찍으라고 얘기하니 콧방귀 끼더니 이혼 못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좋지 않은 몸 이끌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사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제 귓볼을 잡아당기며 식재료가 쌓여있는 창고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고 문을 걸어 잠그고 갑자기 종아리를 거드라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치욕스러웠죠.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냐? 처음에 결혼할 당시 결혼식에서 뭐라고 그랬어? 미울 때나 고울 때나 힘들 때나 서로 배려하며 이해해주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애도 아니고 일 조금 힘들다고 투정 부리면서 하늘같은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나 날리질 않나? 옛날 같았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야. 그럼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 올바르게 키워주지 못한 너희 부모님 잘못이겠지? 시애비는 지금이라도 너의 틀려먹은 인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기로 결심했고 이제 한 가족이니 나는 너희 아버지나 다름없잖아. 종아리 걷어라. 철없는 행동들 싹 다 고쳐줄 테니 뭐하고 있어? 빨리 종아리 걷지 않고. 온 집안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힘들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을 자식 교육 못 시켰다고 얘기하는 순간 저는 눈이 돌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도 최후의 무기를 꺼내 들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아버님께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건 창고에 있었던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속인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식재료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일을 하다 보니 잘못된 점이 한두 가지 나온 게 아니었죠.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창고 서랍에 있던 식재료 표기 장부들과 구매 영수증을 전부 챙겨 두었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던진 서류는 원본이 아닌 전부 복사본이었죠. 어차피 순탄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아버님께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더니 조용히 이혼하라고 얘기할 테니 족발집에 해가 되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만약 이 사실을 밖으로 드러낼 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되레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갈 때까지 가게 된 상황에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을 욕하시고 거기에다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고 종아리 거드라고 하시는 순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문을 박차고 나온 다음 다시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 몇 장 더 준비해 두었어요. 시간 들여 간 건데 또다시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다시 한번 얼굴에 이혼 서류 들이미니 인상을 팍 쓰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급하게 달려와 도장 찍으라고 얘기하는 아버님의 모습에 남편이 당황한 듯 보였고 아버님께서 창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과 어머님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 저를 호되게 야단치라며 비웃던 어머님도 얼굴이 사색이 돼선 아주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입술을 꽉 깨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서도 준비하라고 얘기했죠. 대를 이어온 족발집이 원산지 표시를 속였다는 건 온 동네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끝이 난 시점에 대를 이어온 족발집에 원산지 표시를 속였다는 것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죠. 그동안 믿고 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전부 다 국내산이라고 속여놓고 국내산은 몇 개 되지도 않았죠. 이 사건이 터진 이후로 시장에 있던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소문은 점점 급격하게 퍼지면서 줄 서서 사람들이 먹었던 족발집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쁘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시부모님께 얘기해서 바로 잡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그동안 대했던 행동과 부모님 욕하고 종아리 거드라고 한 순간부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몇 대째 운영하던 식당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사람을 속여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저는 지금 속도 홀가분하고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버틴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으려 했던 건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저희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돼서 계속 참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과 충분히 대화하고 제가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 부모님 눈 돌아가셨죠. 주먹 다짐이 아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상황을 끝낸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 없겠지만 제발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행동들은 언젠가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인연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웃음이 끊이지 않을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